여러분들 삼아 보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반전으로 끝났죠. 팔척기가 나타나서 윤갑의 영혼을 삼켜버리고 강철이가 윤갑의 몸을 차지하는 장면에서 다들 입이 떡 벌어지셨을 겁니다. 특히 사화 예고에서 열이가 내 몸 너한테 줄게라고 말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귀궁사화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함께 예측해 볼게요. 사화는 3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바로 이어질 거예요. 열이가 팔척기와 대면한 후 충격에 빠진 모습으로 시작하겠죠. 그녀는 윤갑의 몸을 차지한 강철에게 다가가겠죠. 윤갑나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강철이 당신입니까? 강철이는 인간의 몸을 차지한 것에 여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로 열이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 벌써 알아차렸구나. 역시 내 놈은 달라. 이때 열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충격적인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나리의 영혼을 구해줘. 내 몸 너한테 줄게. 제발 윤갑나리를 구해줘.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열이의 이 말은 단순히 강철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열이는 무당의 피를 이어받은 자신의 몸이 강철이가 그토록 원하던 신기가 충만한 그릇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만약 강철이가 윤갑의 몸에서 나와 자신의 몸을 차지한다면 윤갑의 몸은 비게 되고 그의 영혼이 돌아올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똑똑한 우리 열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강철이는 열이의 제안에 코웃음을 칩니다. 네 몸을 내게 준다고? 윤갑의 영혼은 이미 팔척귀에게 먹혔어. 이미 삼도천을 건넜을 수도 있다고. 네,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 짓을 한다는 거지? 열이는 더욱 간절하게 말하겠죠. 제 할머니는 강력한 무당이셨어요. 전 그 피를 이어받았어요. 내 몸은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몸주신의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윤갑나리를 구해주세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건 강철이의 표정 변화예요. 처음에는 냉소적이었지만 점점 열이의 제안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인간의 몸의 빙의에 경험하는 감정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1000년 동안 무기로 살아온 강철이가 처음으로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모습.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사화의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는 강철이가 인간의 몸을 빌려 처음으로 경험하는 여러 감정들일 거예요. 선공개 영상에서 우리는 이미 강철이가 열이의 손길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고 당황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왜 이리 또 쿵쿵대는 거야? 망할 놈의 윤갑놈. 어찌 이 인간의 몸은 허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투덜거리는 강철이의 모습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1000년 동안 인간을 증오해온 강철이가 처음으로 인간의 감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 사화의 백미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열이가 그의 상처를 돌보는 장면에서 강철이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아이의 손길이 이리 부드럽고 따뜻했구나.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강철이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실은 이런 감정의 변화가 앞으로 이야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열이의 몸을 차지해 더 강력한 신기를 얻고 싶은 욕망과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 느껴보는 인간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강철이의 모습이 사화에서 펼쳐질 거라고 봐요. 특히 열이가 윤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팔척기에 맞서려는 모습을 보면서 강철이는 인간에 대한 자신의 오랜 증오심에 의문을 품기 시작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놈 하나 구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지?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화에서는 팔척기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드러날 거예요. 열이는 윤갑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팔척기에 대해 더 알아보려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궁 안의 기록 보관소에서 열이는 오래된 문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곳에는 13년 전 왕실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었죠.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원자가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그때부터 괴이한 일들이 궁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문서에 따르면 팔척기는 원래 왕실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대비가 원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금기시된 의식을 행했고 그 과정에서 팔척기의 본성이 변질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요. 열이는 이 기록을 통해 왕실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대비는 원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팔척기와 계약을 맺었고 그 대가로 원자의 몸을 팔척기에게 내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끔찍하죠? 하지만 이 계약은 원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행되어야 했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윤갑은 열이를 궁으로 데려왔을까요? 여러분들도 그 이유가 궁금하셨죠? 열이는 윤갑이 자신을 속인 게 아니라
팔척기로부터 원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윤갑은 여리의 무당으로서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녀만이 팔척기에 맞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윤갑 자신이 먼저 팔척기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제 여리만이 윤갑과 원자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된 거죠. 정말 큰 책임을 떠안게 된 여리가 안쓰럽기도 하고 응원하게 되네요. 4화에서는 대비와 왕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거예요. 3화에서 이미 왕은 노비 제도를 폐지하려는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하지만 이런 개혁은 기득권층, 특히 대비의 세력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이었죠. 대비는 원자를 통제함으로써 왕의 권력을 견제하려 했고 팔척기는 그 수단이었어요. 4화에서는 대비가 자신의 방에서 비밀 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녀는 팔척기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곧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될 것이다. 원자의 몸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면 그 쓸모없는 왕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계획을 듣고 여러분들 소름 돋으셨죠? 하지만 대비의 계획은 여리와 강철이의 등장으로 차질을 빚게 될 거예요. 대비는 여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윤갑이 그녀를 궁으로 데려왔는지 알아내기 위해 사람들을 보낼 겁니다. 한편 왕은 윤갑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해요. 왕과 윤갑 사이에는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유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은 자신의 신하 중 한 명을 불러 비밀스럽게 명령을 내릴 거예요. 윤갑을 찾아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애체 장인 여리를 보호하라.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리와 강철이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왕실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 속에 휘말리게 된 거죠. 원래는 그저 애체 장인이었던 여리가 이제는 왕실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대단하죠. 강철이는 결국 여리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해요. 하지만 그는 완전히 여리의 몸으로 빙의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자신의 힘을 여리에게 빌려주는 방법을 제안할 거예요. 내 몸을 완전히 차지하진 않겠다. 하지만 내 힘의 일부를 내게 빌려줄 수는 있다. 그 대신 너는 팔척기에게서 윤갑의 영혼을 구해내야 한다. 여러분들, 강철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단순히 여리의 몸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여리에 대한 감정이 생겨서?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몸을 통해 느낀 새로운 감정들 때문일 거예요. 특히 여리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강철이 자신도 이런 감정의 변화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여리는 강철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팔척기에 맞서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요. 그녀는 궁 안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찾아냅니다. 바로 비밀리에 무속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궁녀 중 한 명인 봄이었죠. 봄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팔척기를 물리치기 위한 의식을 준비해야 해요. 봄은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결국 여리를 돕기로 결심해요. 그녀는 여리에게 비밀 장소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곳은 데비마마도 모르는 곳이야. 옛날에 왕실에서 비밀리에 무속의식을 행하던 장소였지. 여기서라면 안전할 거야. 여리는 강철이의 힘을 빌려 팔척기를 소환하는 위험한 의식을 시작해요. 그녀의 계획은 팔척기를 잠시 봉인한 뒤 윤갑의 영혼을 구해내는 거였어요. 정말 용감하죠? 여러분들도 여리를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의식이 시작되고 여리는 강철이로부터 빌린 힘으로 팔척기를 소환하는 데 성공해요. 팔척기는 여리의 소환에 분노하며 나타납니다. 감히 나를 부르다니, 이 하찮은 인간이. 여리는 팔척기에게 당당히 맞서요. 윤갑나리의 영혼을 돌려줘. 그리고 원자의 몸에서도 빠져나가. 팔척기는 비웃으며 여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강철이의 힘을 빌린 여리는 어느 정도 팔척기에 맞설 수 있었지만 그 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팔척기의 공격에 여리는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리, 윤갑나리. 어디 계세요? 제발 대답해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여리의 간절한 외침에 팔척기 안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윤갑의 영혼이었습니다. 윤갑의 영혼은 완전히 소멸한 게 아니라 팔척기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리야. 윤갑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여리는 더욱 용기를 내어 팔척기에 맞섭니다. 이때 강철이도 여리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이 녀석이 윤갑의 영혼을 완전히 흡수하기 전에 빨리 구해내야 해. 여리와 강철이의 합작으로 그들은 팔척기로부터 윤갑의 영혼 일부를 구해내는 데 성공해요. 와, 정말 멋지죠? 하지만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었어요. 팔척기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유지한 채
원자의 몸으로 도망칩니다. 윤갑의 영혼 일부가 돌아오면서 그는 여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줘요. 윤갑은 여리를 궁으로 데려온 진짜 이유를 고백합니다. 여리야, 미안하다. 널 속였어. 하지만 나는 내가 필요했어. 네가 아니면 원자를 구할 수 없었어. 윤갑은 자신이 왕의 비밀 명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해요. 13년 전 데비가 원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팔척귀와 계약을 맺었고 그 결과 원자의 몸은 성인이 되면 팔척귀에게 넘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원자를 구하기 위해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고 윤갑이 그 계획의 실행자였던 거죠. 여리야, 내 할머니 녹덕이 만씨는 원래 왕실의 무당이었다. 그녀만이 팔척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능력은 내게 이어졌다고 믿었어. 여러분들, 이 부분 놀라셨죠? 여리의 할머니가 왕실의 무당이었다니. 이 비밀은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윤갑의 이 고백은 여리에게 큰 충격을 줘요. 자신의 할머니가 왕실과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 나리,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팔척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윤갑은 마지막 힘을 모아 여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리야, 녹덕이 만신이 남긴 비밀 주문이 있어. 그것은 태상태성 운변무정 구사방매 보명호신이야. 이 주문과 함께 경기석을 사용하면 팔척귀를 물리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 말을 끝으로 윤갑의 영혼은 다시 약해지기 시작해요. 여리는 윤갑의 영혼을 완전히 구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화의 마지막 장면은 여리가 중대한 결심을 하는 모습으로 끝날 거예요. 그녀는 윤갑의 영혼을 완전히 구하고 팔척귀를 물리치기 위해 더 위험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강철아, 내 힘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완전히 너의 몸주신이 되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윤갑 나리를 완전히 구해내고 팔척귀를 물리쳐야 해. 와, 여러분, 이 장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강철이는 여리의 이런 결심에 놀라면서도 묘한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그는 이제 단순히 여리의 몸을 차지하겠다는 욕망을 넘어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네가 정말 그럴 생각이냐? 나에게 네 몸을 완전히 내어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여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윤갑 나리와 원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사화의 마지막 장면은 여리가 강철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궁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납니다. 데비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여리를 찾기 위해 궁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찾았다. 저기 있다. 애체 장인 여리를 당장 잡아라. 군사들이 여리가 있는 장소로 달려오는 모습으로 사화는 긴장감 속에 끝이 나겠죠. 아이고, 정말 다음 화가 기다려지는 결말이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귀궁사화에서 벌어질 일들을 함께 예측해봤는데요. 여리와 강철이의 관계 변화, 윤갑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사투, 그리고 왕실의 비밀과 음모가 더 깊게 파헤쳐질 것으로 보여요. 특히 강철이가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면서 겪는 내적 변화와 여리와의 관계 발전, 그리고 팔척귀와의 대결은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윤갑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 왕실의 비밀과 여리 할머니의 과거는 드라마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거고요. 5화에서는 과연 여리가 강철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줄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윤갑의 영혼은 완전히 구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팔척귀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더 깊게 파헤쳐질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철이와 여리 사이에 로맨스가 피어날 것 같나요? 윤갑은 구해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귀궁의 미스터리와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며 분석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